저는 이미 언론들이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중에 본질은 몇 개 없고 비본질이 더 많습니다. 그 비본질도 물론 다 지적되어야 되고 맞는 건데요. 사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결국 돈 때문입니다. 나머지 연설을 뭐 고쳐줬다 안 줬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본질을 비본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 해줬다. 지금 대통령과 최순실의 말을 보면 연설이나 홍보 등을 좀 도와줬고 옷 좀 도와줬다. 또 그것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다. 지금 자료 나온 만큼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랬다가 나중에 뒤에 자료까지 또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정말로 퇴진 당하거나 하야 당하거나 탄핵 당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사태를 이렇게 해결하는 청와대의 시각이 문제가 매우 많고 쉽게 이야기하면 정신을 아직 덜 차렸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부산에 박 대통령이 행사를 갔습니다. 어제 행사장에 갔는데 그 천석쯤 되는 장소에서 지방자치 박람회라는데요. 뒤에 한 200석이 비어버렸습니다. 원래 같으면 그걸 갖다가 다 채우거나 딴 사람을 데려와서 의자를 치우거나 하는데 아마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그렇게 텅 빈 좌석들이 언론에 나오는 것은 별로 없었을 거고요. 이미 그 자체가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내지 의자를 치우지 못하는 판단에서의 레임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대통령이 가는 그 행사 앞에서 대학생 6명은 뭐 하야하라 했다가 잡혀갔다가 풀려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대통령이 오는 자리에 가는 거는요, 지역에 가면 좀 유질하거나 지역에 가면 조금 이렇게 행세하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분에 행사에 가고 하는 부분을 자랑거리 삼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굳이 사람을 동원하지 않아도 올만한 사람들한테 이름을 뽑아서 보내면 거의 다 오고 일부는 공무원들이 대신 채우고 하는 식으로 됐는데, 그렇게 텅 비어버린 자리, 즉 대부분 여권 관변의 인물일 거고 그래도 영남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민심의 소재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은 차려야 된다는 건데, 여태까지 정권 운영의 행태가 한마디로 몇 명만 데리고 했기 때문에, 또 최순실 씨가 많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빠진 상황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 건가 하는 논의도 몇 명만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그것이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독일에서 최순실 씨가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했고요. 대통령이 엊그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두 내용이 거의 닮아 있다는 겁니다. 시기, 방법. 즉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뭘 잘못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거의 흡사하다. 저도 두 사람이 아마 어떤 행태로든 이신전심이든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어서 알든 텔레파시로 알든 교감은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이 사태의 본질이 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씨가 12개가 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에 개입해서 1,800억에 달하는 국가 예산도 개입을 했다. 최순실 씨 밑에 그 차은택이고 그 패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집요하게 문화체육관광부를 때렸냐? 처음에는 딸 말 타는 거 대액 문제 때문에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주 짭짤하고 또 기성에 이 부분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분야보다는 좀 적다. 그래서 여기서 영향력을 발휘를 하면 상당히 무주공산이다. 야권이나 좌파들이 집권했을 때는 이 문화 분야가, 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문화 분야를 가지고 어떻게 선동을 하고 이 프로파간다를 해야 되는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분야에 문화평론가부터 시작해서 전부 거의
야권이고 좌파입니다. 근데 우파는 이 문화가 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텅 비어 있다 보니까 아마 차은택 씨나 최순실 씨 밑에 몇 사람이 최순실 씨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고, 또 최순실 씨가 일반 경제 분야에 들어가서 솔직히 개입해서 이해를 취하기에는 능력이 좀 안 됐을 거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집중적으로, 또 분야의 예산에 무슨 뭐 몇 가지 프로젝트에 몇 가지 그 문건을 통해서 한 12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됐고, 그러다 보니까 늘품 체조같이 무슨 골프 선수 출신 여자가 체조를 갖다 한다는데 만들어 놨던 국민체조, 또 새로 만드는 국민체조를 다 무시하고 대통령이 최순실이 싸준 싸구려 스포츠 웨어를 입고 그 늘품 체조까지 해야 되는, 최순실이 대통령한테 지는 좋은 거 1,000만원짜리 몇 백만원짜리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대통령한테는 소박하게 국민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싸구려 체육복을 입히고 늘품 체조라는 희한한 체조까지 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겠습니까? 그 늘품 체조를 보급하는 것도 이해관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 주로 문화 분야에서 이해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 주로 취했지 않습니까? 고영태, 차은택. 고영태는 한번 보십시오. 체육. 그 다음에 차은택은 문화. 왜 문화는 미러재단, 체육은 K스포츠였겠습니까? 최순실 옆에 오른팔 왼팔인 이 남자애들이 최순실하고 뭔 관계인지는 저는 잘 모르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자청용 우백화가 되었고, 하나는 문화에서 뜯어먹고 하나는 체육에서 뜯어먹기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딸도 승마를 하고 자기는 자기 딴에는 이 분야를 잘 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집중적인 타겟가 되고, 그걸 보정을 쓰는데 문화체육부 차관을, 교수 출신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잘 아는 앉혀놓고 문화체육부 고위관료들을 싹 정리하고, 나머지는 이제는 몇 명이 또 당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아직도 있냐? 나쁜 사람들. 이제 누가 저항을 하겠습니까? 다 엎드렸어요.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라. 그러면서 안종범이가 경제수석이 나서서 기업들의 보정을 하고, 이러면서 이 일들이 기업과 정부 예산을 뜯어먹는 구조로 진행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돈이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의 뿌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숙할 수 있습니다. 제가 15라운드 중에서 이제 지금 2라운드가 끝나가고 이제 오늘쯤 3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1라운드는 지난 대통령이 그 미르 재단에 대해서 말하기 전까지고요. 청와대 대수비에서 그 말한 시점부터 어제까지는 2라운드다 봅니다. 이제 고영태가 검찰에 갔다 오고 이제 지금부터 3라운드입니다. 자,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제가 볼 때 한 15라운드를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15라운드까지 가는데요. 별일이 다 벌어질 겁니다. 국민들은 우왕청심환을 먹든지 아예 그냥 서스펜스 스릴러 드라마를 본다 생각하고 즐겨야지, 여기에 혈압을 같이 올리다가는 진짜 갑자기 졸도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데요. 청와대가 이 사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지극히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내주중 청와대에 개편을 하겠다. 자, 상황이 어찌 전개될지 내용을 조금 더 보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좀 더 보겠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다각적 방향에서 민심 수습 방향을 이렇게 정리 중이다 하는데, 청와대 안에도 뭐 김재원 민정수석은 다 나가자 하는 거고, 우병우하고 안종범은 안 된다, 대통령 옆에 다 나가면 누가 지키냐. 다른 그래 하지만 이 사람들 안종범, 우병우는 나가면 허허 벌판에서 화살을 다 맞아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나가서 그냥 생업으로 돌아갈 김재원 정무수석과는 입장이 다르겠죠. 이제 나가면 죽어야 될 사람은 죽은을 모시고 끝까지 싸웁시다 할 겁니다. 자, 지금 청와대는 뭐 야권이 주장하고 여권의 일부의 친이 비박이 주장하는 거국 내각은 검토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내각이나 청와대 비서진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나는 대통령이니까 이 일과 관련돼서 좀 미안하게 됐지만은 수사의 대상도 아니다. 검찰의 수사나 특검의 수사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각이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근원인데 얘들한테 왜 조사를 하냐. 그러면 뭡니까?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까? 이제 내주쯤 가서 우병우, 안종범 둘 중 던지고 갈 건지 그거 생각을 합니까? 자, 그래서 저는 극우 내각이 답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극우 내각도 속이 보여요. 야당도 여기서 극우 내각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요. 청와대 다 정리해라. 관련된 사람 싹 정리해라. 그 다음에 내각에 있는 사람 중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싹 정리해라.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 사태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라고만 하는 게 야권이 옳은 방식이죠. 지금 개헌도 안 했는데 야당이 극우 내각을 통해서 총리를 친야적인 중립적 인물로 하고 또 장관을 절반쯤은 야권 인물로 채우겠다라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그것이 나을 후유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내가 야당의 대표라면 공연히 끼어들어서 숟가락 올려서 대선에서 책임까지 나누어지느니 그냥 우리가 이 사태를 전부 끝까지 밝히고 차례대로 나오는 사람은 다 정리할 거니까 청와대는 미리 내보낼 사람은 다 내보내고 이 사태를 갖다가 감추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가면 탄핵을 하든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게 야당답다고 보고 맞다고 봅니다. 청와대는요. 극우 내각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은 문제의 소지가 되는 장관들은 내보내겠다고 해야지요. 당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부터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 사태가 이까지 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정기관의 책임자급들은 저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라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는 3인방과 우병우, 안종범 그 다음에 이원종 비서실장은요 좀 억울하다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국회에 와서 그렇게 답하고 중세시대나 가능한 일이다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 어제 전화로 물어봤다. 3인방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도요 저분은 물러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말라 했습니까? 복덕방 지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고 일단 사표는 일괄로 다 내고 그러면서 정리되는 대로 순서대로 다 나가겠다고 1순위로 3+2 3인방 플러스 안종범 그리고 우병우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청와대는요. 우병우가 있으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얼마나 하든 고영태를 불러다가 조사를 하든 특수본부를 만들든 국민들이 누구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벌써요. 수요일날 아침쯤에 우병우는 물러갔어야 됩니다. 자, 우병우 하나를 가지고 또 비중을 키워서 3인방 중에 또 하나 정도만 할까? 안 그러면 다 남을까? 둘을 할까?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싸움을 할 때는요. 깨끗하게 패배를 승복하거나 깨끗하게 타올을 던지는 것도 즉 대통령 보고 타올을 던지는 게 물러가는 거나 하야하거나 탄핵하라는 이야기 아닌 줄 다 알지 않습니까? 아마 대통령이 집에 간다고 하면요. 야당이 더 골치 아파질 겁니다. 아 그러지 말라고 책임지고 그래도 조사받을 거 다 받고 가라고 붙들 겁니다. 야당 보고 탄핵하라 하면 보세요.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더민주는 아직 이 부분에서 하야니 퇴진이니 탄핵이니 말도 못 꺼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몇 명은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못 꺼내고 당분간도 못 꺼낼 겁니다. 언제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 여기서 살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거나 조사 과정에 개입을 하고 뭔가를 갖다가 유리하게 수습을 해보겠다고 손을 쓰다가 이제 진짜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저는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청와대 정신 못 차렸어요. 극우 내각은 못 받겠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은 법에도 없는 극우 내각 형태로 정치적으로 짜옹입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총리하고 장관 너희들한테 떼주고 내년 대선을 너희들한테 유리해지게 관리해줄게. 이건 짜옹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각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은 바꾸겠다. 그리고 더 드러나면 다 바꾸겠다. 그리고 청와대는 전원 사표를 받고 1차로 3+2는 집으로 보내겠다. 이게 지금 청와대가 해야 될 수습책이에요. 여기서 뭔 머리를 씁니까? 지금까지 머리가 잘 돌아갔으면 이런 사태까지 왔었겠습니까? 제가요 2014년 유병헌 때를 겪으면서 벌써 한 8, 9월쯤에 아마 종편 두 군데에서 찌라시가 터지기 전에 3인방이나 정윤회 씨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좀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가면 반드시 문제가 나중에 크게 터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쁘고 안 나쁘고가 아닙니다. 권력을 이렇게 폐쇄적이고 소수로 운영하는 시스템에 길들여 있는 사람, 물론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물러가야 되는데요. 그게 소기의 갱일기죠. 뭐 말을 한다고 그게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자, 지금 검찰이 뭘 한다라는 부분은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잘못하면요, 굉장히 검찰이 진짜 어렵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특검으로 가급적이면 빨리 가는 게 맞는데 오늘 아침에 특검 협의가 결렬되고 야당은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주말에 성의를 보이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야당이 그 성의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새누리당의 국민 석고대죄, 저는 맞다 봅니다.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쉴드 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요. 전 새누리당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최순실 문제를 그따위로 쉴드 치려고 한 부분.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놓쳐버린 부분 책임져야 된다 보고요. 그 다음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태,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최순실의 부역자 전원 사태, 이것도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야당이 요즘요 간이 작아졌어요. 야당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 오늘 결렬된 거는 야당은 별도의 특검을 해서 특별검사를 국회에서 임명하자는 거고 합의해서,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2명을 추천해서 그 중에 국회가 2명을 추천해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요. 이번 최순실 사건에 또 거기에 옆에 붙어 있는 우병우 씨 문제의 본질은 한마디로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몇몇이 연루된 사건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조사의 대상과 범위인데요. 상설특검으로 해서 이 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밝혀지겠습니까? 저는요, 무조건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해결을 하고 타협을 짓든 이번 이 사태에서 진실은 다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아직도 진실을 가리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특검을 받기로 해놓고 또 상설특검을 이야기를 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야당 보고 특검의 형태나 방법, 국정조사의 형태나 방법, 청문회의 형태나 방법에서 대통령이 품위나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라. 대통령도 성의있게 진술은 하겠다. 간접적으로. 대통령이 뭐 검찰에 가거나 대통령이 청문회 가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서로 대체해서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는 정신을 덜 차렸고요. 이제 3, 4라운드가 가게 되면 별일이 더 터질 겁니다. 많은 이야기가 더 터져 나올 겁니다. 자, 처음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질 거다라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건데요. 저는 청와대가요, 위기에서 전부 땅에 머리를 박고 한마디로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지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모르는 아주 미련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동물의 왕국에 가보면요, 설치류 중에 일부 동물들은 이 뭐 늑대나 뭐 고양이과의 동물이 나타나면
놀래가지고 도망을 안 가고 머리만 탁 쳐박았다가 그대로 잡혀 죽는 동물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행태가요. 미련한 건지 모질하는 건지 보이고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요. 어느 정도까지는 정리할 거는 다 떼내줘야 됩니다. 자, 팔을 원하냐 다리를 원하냐 다 떼줄게. 그리고 한번 다 해봐라 굿을. 그리고 그 굿에 이제 다 했냐? 남은 부분은 정치적으로 수습하는 거죠. 어차피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동안에 사법소추의 대상이 안 됩니다. 내란이나 외환의 경우를 빼고는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일이 한참 거꾸로 돼도 잘못 갔고요.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나 관련 당사자나 대통령이 사태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견적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고요. 정말로 이 사태 오래가고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냥 국민들은 마음 비우고 지켜보는 게 그냥 복싱 경기 보듯이 보는 게 낫고요. 똑바로 안 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3부에서요. 제가 이 사태의 본질이 어떤 것이다라는 본질에 관련되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박 대통령 주변의 비서 3인방 자,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요. 당신들이 정말로 그동안의 충신이라고 가신이라고 신복이라고 했으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요. 자, 거기서 또 3명 중에서 누가 죽고 누가 살 건지 그거 머리 쓰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셋 다 살으려고 그럽니까? 그런다고 일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참 박 대통령도 딱합니다.